자, 사실 이 오늘 말씀드린 거 외에도 이 선거에 굉장히 중요한 예를 들어 QR코드라든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으나 저희들이 소송 전략상으로도 저희들이 생각하는 문제점을 다 이렇게 자료로 공개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 점 말씀을 드리고 그럼 지금부터 기자 여러분들께서 혹시 여태까지 발표한 내용과 혹은 또 이와 관련한 어떤 주제라도 이 선거에 관한 한 어떤 질문이라도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그 향후 일정이 좀 궁금한데요. 예. 향후 재판 기일이나 잡힌 게 있는지 그리고 재검표가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언제쯤으로 이루어질지 일정 같은 게 정해진 게 있나요? 아직 그 대법원에서 기일을 알려준 바는 없습니다만 저희들 예측한 데는 이달 중에 재검표를 앞두고 변론 기일이라 해서 한번 재판이 열립니다. 그렇게 해서 재검표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무엇을 검증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을 한 이후에 곧바로 지금 인천 연수구의 경우에는 인천지방법원의 투표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재검표가 이루어지는데 10월 말 또는 11월 초순경에 이르면 재검표가 되기를 저희들은 기대합니다만 더 그쳐서 그냥 표를 그러니까 그 투표지를 그냥 세워보는 수개표가 아니라 이러한 여러 가지 이 투표지의 동일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검증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그보다는 열흘 보름 더 늦어질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 보충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원래 법정 기한 180일을 그 훈시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대법원이 그냥 이때까지 해석해온 것이지 법문 자체에 그렇게 기재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소재기로부터 180일, 지금 연수일 경우에 11월 2일은 그렇게 소홀히 다뤄져야 되는 기간이 아니고 중요한 기한입니다. 그런데 만일 11월 2일을 넘기는 사유가 지금 여러분 보셨다시피 저희들은 성실하게 처음부터 계속 제기했고 이것을 11월 2일을 도과하게 되는 것이 피고와 법원의 운영 문제라면 그렇다면 그 선고 무효 소송의 결론에 있어서도 그 부분은 법정 기한을 도과하여서 결론을 못 내리면 선고 무효를 자인한 것과 다름 아니지 않느냐라는 저희들의 생각도 표출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단지 훈시 규정이라고 하면서 소홀히 넘기는 일방적인 그 진행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물리적인 수개표를 언제 할 것이냐는 질문으로 제가 받아들여지는데요. 그 전제 조건은 있습니다. 전제 조건은 저희가 선거무효소송에서 주장하는 모든 사유들은 기본적으로 전자통합선거인 명부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전자통합선거인 명부의 제출 또는 그에 대한 검증이 선행되고 그에 따라서 대조를 하거나 아니면 그와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상황에서만 수개표를 받아들일 것이다. 그 이전에는 이 소송이 지금 지연되는 책임은 많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법원과 선거관리위원회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에 쫓겨서 물리적인 수개표를 그냥 받아들이겠다 그런 거는 저희 입장은 전혀 아니고 저희 입장은 명백합니다. 그 전자통합선거의 명부와 각종 디지털 자료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가 검증에 대한 전제가 있고 그 상황에서만 수개표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아까 아까 등기 우편 관련해서인데요. 제가 잠깐 못 들은 것 같은데 그게 모집단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걸 전수조사 하시는 거예요? 모집단이 아니라 관외 사전 투표를 관내 사전 투표를 한 전 국민 유권자, 물론 저는 거기에 상당 부분이 유동 투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투표 통합선거인 명부에 기재된 그 전 투표, 전 유권자들의 등기 우편을 다 전수조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좀 보충 설명드리면요. 4월 10일하고 11일, 15일 날이 본 선거 당일날 투표한 거고 10일, 11일은 사전 투표인데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졌고요. 하나는 관외 사전 투표,
하나는 관내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는 그 지역 선거구에 있는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주민들이 하는 거고, 관내는 거기를 벗어나서 만약 인천이면 뭐 구청 가서 해도 관내인데 그건 우편 투표로 이루어집니다. 우편 그 봉투에 다 넣어가지고 그러면 등기로 그 해당 선거가 관리위원회로 발송이 돼가지고 그걸 다 전부 집계를 하게 되는데 그 전부 통합선거인 명부란 중앙선관위원회의 당일한 그 명부, 그러니까 컴퓨터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거기다 기록을 합니다. 누가 투표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조작됐다는 겁니다. 실제로 안 한 사람도 거기에 투표한 걸로 기록됐고 또 실제로 안 했기 때문에 저렇게 우편 투표가 100만 건 이상이 허위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상당한 유력한 증거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선거인 명부를 우리가 조사를 안 하면 사실은 지금 현행 선거인 제도가 명부를 기초로 해가 누가 선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어디를 찍었는지 이걸 검증 가능한 걸 가지고 전제로 제도가 이루어졌는데 그걸 안 한다면 사실은 지금 제도는 완전히 그거는 쓸모없고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우리 국민을 속일 수 있는. 알겠습니다. 혹시 예, 답변 그리고 있으십니까? 또 궁금한 게요. 아까 비정상 유형을 되게 여러 개를 네, 적어주셨잖아요. 예. 혹시 이 통계 중에서 네. 이 비정상 네. 여러 개가 뭐 혼재돼 있다고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걸 중복을 했을 경우는 220만 건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등기번호가 1번부터 272만 번까지 있다고 하면은 그 등기번호가 얘는 true, 얘는 false까지 다 조사를 했습니다. 다 조사를 했고 이게 어떤 유형, 뭐 예를 들면 한 31가지 중에 2개, 3개, 1개 이렇게 체크되는 유형까지 다 조사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거를 지금 저들이 증거인멸 변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고발은 이미 했습니다. 두세 가지에 겹쳐서 중복을 피하고 예, 중복을 그것이 피해, 110만 예, 개라는 중복을 피한 건이 110만 개라는 얘기고요. 그 중복을 다 고려하면 220만 건이 됩니다. 혹시 있으십니까? 아까 Z밸류가 35 나왔다고 말씀해 주신 건 그 당일 선거투표랑 사전투표랑을 비교했을 때 말씀하신 거죠? 사전투표의 네. Z밸류가 35라는 말씀이시죠? 네, 사전 투표의 Z밸류가 종로구 같은 경우는 35고 전국적으로 그렇게 막 30, 40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만일 그게 받아들여진다면 우리나라의 선거 관련 산업들, 특히 여론조사라든지 선거 통계라든지 이런 건 다 그건 쓸모없는 거죠. 거기다 돈 주면 안 되는 거죠. 거기를 업으로 한 사람들은 그건 사실은 그건 엉터리죠. 우리 믿을 수 없는 자료죠. 저희가 사실 제가 처음에 이거를 들어가게 된 부정선거라고 확신하게 된 것도 결국 통계에서 보고 시작된 건데요. 20대 총선하고 21대 총선을 비교를 해보면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차이가 20대 총선은 불균형합니다. 불균형한데 21대 총선의 경우에는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차이가 일관되게 차이가 납니다. 여기 지금 자료에도 나왔지만은 이게 큰 지역만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해당 동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당일 투표율하고 민주당 사전 투표율 차이가 일관되게 한 12% 정도로 이렇게 쭉 높습니다. 20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래프가 정 그래프가 그대로 되는데 21대는 한 칸 더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프도 원래 있는데 그게 이제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이런 기자회견을 한 두 달 전에 했더라면 사실은 선거 결과 통계의 그 특이성으로부터 설명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번 4.15 총선에서 나타난 사전선거와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그 분포의 그 차이가 너무나 있을 수 없는 형태로 차이가 나타난 것부터 설명했을 텐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그런 문제점을 아신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략하고 지금 현재의 현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선거의 출발점은 그와 같이 사전투표의 분포, 당일투표의 분포가 그야말로 통계학자들 내지는 사회학자들이 판단에 있을 수 없는 형태의 기괴한 그런 차이에서 출발했다는 것. 네, 그리고 부천 시민도 아까 18,210표, 1.8초당 한 표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외에 이제 유령투표는 정말 유력한 증거 중에 하나가 50대, 60대, 70대
이 사전투표 연령별 투표 현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번에 1등이 누구냐? 60대입니다. 2등이 50대입니다. 그리고 3등이 70대입니다. 이들이 투표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꼴등이 누구냐? 30대입니다. 그까지 통계조사까지 다 있으니까 자료를 요청하신 분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전투표 결과는 오히려 정반대. 그것도 전국적으로 그리고 일관되게 동마다 그 세부적으로도 일관되게 차이가 났다라는 건 불가능합니다. 마치 우편투표가 110만 개가 이렇게 오류다, 관리 실수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동일한 있습니다.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오류 실수라는 거를 말씀 안 드리니까 지지난달에 3억 개의 그러니까 물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게 72만 개고 예를 들어 5일 정도의 기간 동안에 이동을 한다고 하면 하루에 100만 건도 안 됩니다. 그런 것에 이렇게 많은 오류가 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등기 우편 시스템 자체의 그 역량을 고려하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런 오류가 발생한 것은 결국에는 서버 조작을 했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저희 상상할 수가 없는 이름과 상상할 수 없는 경유지를 거친 것은 대한민국 실정을 모르는 해커가 들어왔다. 저는 이렇게까지 추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중앙선관위원회에서도 이제 피고 측 변호사로서 로펌들을 선정해가지고 이제 선거 통계에 대해 설명하는 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그 유경준 의원은 지금 오히려 야당 국민의힘당 쪽에 서초 지역인가 어디 지역구 의원이고 전에 통계청장을 했고 본인이 통계학 전문가라서 그분 상당히 전문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이번 통계 우리 제기하는 의혹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제 리포트를 제기를 특히 그 미국의 미시간 대학의 월터 미베인 교수 그 세계적인 부정선거에 대해서 석학이거든요. 누구나 그분의 이야기를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데 그분 틀렸다 이런 논거들을 제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그 마테스 대학 정은 교수라든지 미베인 교수하고 서로 연락하면서 또 다른 교수들하고 서로 의견을 들어가지고 한국에서 그 유경준 청장이 제기하는 문제 그리고 서울대 박원호 교수 정치학도 제기하는 이런 문제를 전부 다 반영을 해가지고 분석을 해도 그래도 선거 부정의 의혹이 상당히 강하게 서제스된다. 그래서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결론을 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상대방 중앙선관위에서 유경준 그 의원의 그 보고서를 증거로 제시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현 그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지도층들이 이렇게 뭔가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자꾸 이걸 덮으려는 쪽에서 일하는 게 여야 할 것 없이 저희들이 발견하는 그런 점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세상에 어떻게 부정선거가 있나요? 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십니다. 최첨단 기술을 가진 미국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세상입니다. 아까 그 국제 감정 서버에 대한 국제 감정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서 물론 배포자료에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한 가지 말씀을 제가 좀 해놓고 말씀드린 게 있어서 그 지금 이 사안은 서버에 대한 아니면 우리 이번 4.15 총선에 관한 문제는 국제적인 사안이다. 그 이유 지금 현재까지 나온 증거들만으로의 이유는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이제 26페이지죠. 그 중국인이 개표에 참여했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 선거에 중국인이 개표에 참여했다는 점입니다. 그 공직선거법에는 특별 참관인이 당연히 한국 국적의 사람으로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참관을 하는 사람도 한국 국적이어야 되는데 별도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표를 직접 만지는, 표를 직접 세는 사람, 이 사람은 당연히 한국 국적이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그 정도 역량도 안 되는 선거를 할 거라면 대한민국은 뭐 민주국가의 자격이 없는 것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중국인이 개표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이 점은 저희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안입니다. 인정한 사안이고 각국에서는 이렇게 특히 중국인이 개표에 참여했다는 사실 자체로 문제를 삼고 그 개표 절차에서 아예 배제를 시킨 사례가 그 배포자료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전산적인 어떤 증거들을 나중에 확보하더라도
적어도 중국이 개입했다라는 점에서 국제적인 조사, 국제적인 사안이고 국제적인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다. 그 부분 아까 말씀. 선거리 해명이 더 웃겼습니다. 중국인이 더 중립적. 라고 얘기했는데 실상 또 문제가 된 그 최초초라는 그 주변에 그 사람들도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그 자료는 뭐 언제든 드릴 수 있고요. 근데 그 최초초의 그 페이스북 같은 SNS를 추적해 본 결과 박주민 의원과 그 같이 어떤 행사를 같이 하는 등 그런 중립성이 현저히 우려되는 그런 것도 장면도 저희가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기자 여러분들 더 질문 있습니까? 예. 아까 그 안보정책센터라는 곳에서 발간한 이 보고서를 이렇게 잘 읽어보라고 이거 여기 자료에 첨부되어 있는데 이 안보정책센터가 미국 뭐 보수 싱크탱크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어떤 곳이고 이 리포트를 어느 정도 공신력 있는 걸로 봐야 될지 이게 백악관에 제출된 건지 어떤 정도로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그 말씀을 답변하면서 조금 약간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하십니다. 이 선거는 말하자면 한국의 어떤 국내적 이슈인데 왜 이것을 국제적 관심을 이렇게 시키느냐 하는 질문들을 해주신 분도 계십니다. 이 설명을 드리면서 함께 답변을 드립니다. 선거는 단순히 특정 국가의 국민적 이슈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대선과 총선은 그 나라의 어떤 성격의 정당이 이제 정치 권력을 잡게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이고 이것은 그 어떤 동맹 관계에 있는 협력 관계에 있는 그런 국제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한국산 중앙선관위 주도로 우리 한국산 투표기 개표기 시스템을 각국에 지금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한국의 선거에서 지금 투개표 과정에서 이용되는 그런 전산 시스템에 만약에 어떠한 조작 내지 왜곡의 우려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단순히 투개표기 수출의 문제를 넘어서 한국의 대외 시민도 국격과도 연결되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상이 붙여서 한국의 선거에 대해서도 지금 주요 국가가 관심을 갖고 있는 가운데 방금 우리 기자분께서 설명하신 그 미국의 안보정책센터 수석정보 분석관도 지난 7, 8, 9월 석 달을 국내에서 이러한 여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와서 여러 가지 정보와 자료를 수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뭐 구체적으로 이러한 자료를 뭐 미국 어떤 정부 기관이 어떻게 보고하는지 이까지는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러한 보고를 가지고 미국의 언론 또 나아가서 국제 언론의 하나의 어떤 그 기초 자료로서 제공을 하고 그렇게 해서 국제 언론이 관심을 갖는 그러한 촉매제가 될 것으로 봅니다만 더 구체적으로 이 자료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100% 신뢰합니다만 이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활용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꼬집어서 말씀드리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정확히 동일한 자료가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에 보고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상당히 근접한 자료가 백악관과 국무부에 보고되었다는 것은 다 SNS나 등을 통해서 알려진 바입니다. 그리고 이 유시엄 이 변호사만이 아니라 다른 미국 보수 인사도 대통령 비서실장과 접촉한 것이 브리핑한 것이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유시엄 보고서 안에서 제가 접촉했을 때는 이렇게 중간에 접속어 같은 걸 좀 넣어줘야 오해가 없는데
그 직역을 그냥 바로 해서 약간 오해를 살 수 있는 그 부분이 있기도 한데 그런 부분들은 좀 양해하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석동현 대표님이 말씀하신 여러분이 조금 보충해서 이해하실 점은 우리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전자개표기를 개발을 해가지고 꽤 오랫동안 그걸 사용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해외에 그 공적 그 원조로 해가지고 ODA 자금으로 해가지고 아프리카 가나 같은데 거기다가 지원을 해서 선거제도를 우리 선진 선거제도를 수출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선거 무효가 돼가지고 그 기계 선거 무효 되기 전에 아프리카 가나 사람들이 여기 한틀전자인가 미루 시스템 그 회사에 와서 제발 기계 좀 수출하지 말아달라고 와서 시위하는 게 그때 워싱턴 포스트인가 영자 신문에 보도된 그런 사진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앙선관위는 그거 믿을 만하다 신뢰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여러 나라에서 그 선거 무효 사유가 된 그런 그 장비라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만 그걸 안 썼다고 하는 거는 너무너무 우리가 국민들이 순진하는 거죠. 그랜트 주시면 NSC 그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보고를 공식적으로 했고요. 브리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진행을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뭐 마쳐도 되겠습니까, 기자 여러분? 예, 오늘 뭐 사실은 저희들은 좀 더 많은 언론사에서 와주시기를. 네, 여러분들 제가 부탁 한 개 드리겠습니다. 네, 부탁 한 가지 진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박주현 변호사를 정말 아끼고 우리 변호사님들을 통해서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데 여러분들도 지원을 하고 여러분들도 벽돌 한 장 쌓겠다라는 그런 애국자시라면은 박주현 변호사가 잘 돼야 되는데 박주현 변호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또 여러 인간관계가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채팅창에서 박주현 변호사 채널에 오셔가지고 채팅창에서 뭐 다른 유튜브 방송을 뭐 비하한다든가 또 과도하게 칭찬한다든가 하는 분은 이간질 시키게 되는 겁니다. 예, 박주현 변호사가 앞으로 큰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관계를 자꾸 이간질 시켜서 쓸데없는데 힘을 빼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주현 변호사 TV에서 타 유튜브 방송은 언급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 스패너 분들께서도 그 점을 좀 공지해서 오해가 없도록 좀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타 유튜브 방송뿐만 아니라 같은 우파 진영 내에 있는 같은 우파 진영 내에 있는 어떤 완장창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 빠 행위를 한다든가 비난 행위를 한다든가 그런 언급을 안 하는 게 박주현 변호사를 위하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채팅창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제지하지 않고 하고 있으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이간질 시키는 용도로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점 좀 제가 박주현 변호사하고 같이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스패너님들도 그 점 좀 감안 좀 부탁드릴게요.